꿔바로우엔 고량주, 그리고 이 깐풍기에는 칭따오시. 진짜 맛있어. 야, 근데 요즘 중국도 노답이더라. 아니, 시황제가 나타났다잖아, 시황제. 아, 근데 그 진시황제 말고 시진핑 얘기하는 거야. 시진핑 요즘 별명이 시황제거든. 지난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99%의 찬성률로 통과되었어. 이게 뭔 소리냐고? 즉, 시진핑이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거야.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설명하는 건데, 중국의 국가주석직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비슷한 가장 높은 자리야. 그리고 시진핑은 2012년부터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6년 동안 일하고 있지. 시진핑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부패한 놈들을 잡아들인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숙청하고 군대와 재벌을 정리하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차례차례 준비를 했거든. 근데 이번에 헌법을 바꾸면서 마지막 남은 제도적인 제한까지 철폐해버리고 사실상 황제와도 같은 중국의 지존이 되었다는 거지. 아니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중국은 공산당이 혼자 다 해먹는 구조 아니냐고? 뭐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시진핑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지금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커. 중국은 지난 20세기에 마오쩌둥의 1인 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 큰 희생과 비용을 치렀거든. 특히 마오쩌둥이 말년해버린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은 중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큰 뻘짓으로 꼽힌 일이지. 대약진 운동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시 농업국가였던 중국이 빠르게 공업화를 해나가던 소련을 모방한답시고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공업화 정책이야. 이 정책이 실패하면서 몇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지. 그리고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이 말년에 자기가 늙고 권력이 점점 없어지자 일으킨 뻘짓인데, 자기가 만든 사상 이외의 다른 전통은 전부 다 쓰레기 취급하면서 말살해버리려고 했던 캠페인, 공위병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광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오쩌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잡아 족치고 역사적인 유적, 유물, 문화 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부셔버렸지. 찬란했던 중화 문명을 중국인들 스스로 부셔버린 대참사였어. 이렇게 마오쩌둥의 1인 독재 시스템이 너무 큰 똥을 싸지르자 후임자인 덩샤오핑은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들었어. 크게 세 가지인데, 칠상팔하, 덕대 지정, 3연임 금지 원칙이야. 첫째로 칠상팔하 원칙은 67세까지만 지도부에 있을 수 있고 68세부터는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 전에 쫓겨난 우간다의 무가베처럼 80세, 90세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해먹지 못하도록 나이로 상한선을 둔 거지. 격대 지정은 무엇이냐? 중국의 권력 승계 시스템은 지도자가 자기의 후계자를 정해서 권력을 물려주는 방식인데, 그 대신 현직 지도자가 자기의 후계자로 차기가 아닌 차차기 지도자부터 임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직인 시진핑 주석은 전직인 후진타오가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 전직인 장쩌민이 지명한 거거든. 매번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뭔 난리부르스인가 싶겠지만, 지나친 권력 투쟁을 방지하고 지도부의 주기적인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꽤 그레이시라고 평가받던 제도였어. 이 두 가지 제도는 시진핑이 이미 철폐를 한 상태였고,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보루였던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원칙마저 없애버린 거야. 지금껏 국가주석직은 2번 연달아서 총 10년 동안만 맡을 수 있었거든.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가 되려면 자신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통합 리더십이 필수라는 논리로 장기 집권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세계 모든 나라의 독재자들이 처음 독재를 시작할 때 똑같이 하는 소리거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유신헌법 만들 때 내세운 게 뭐야? 반공, 북한 빨갱이들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니들 쌀밥먹게 해줄게. 이거잖아. 현재 중국 당국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는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나 봐.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리루이라는 사람은 중국인들은 개인 숭배의 길로 흐르기 쉬운데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러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했는데 오로지 중국과 북한만이 이러한 길을 가려고 있다라고 시진핑을 직접적으로 디스했지. 그리고 지금 SNS에서는 차가 후진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가사의 노래가 유행 중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차가 후진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처벌을 받았다고도 해. 진짜 노답이지.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을 보면 어디 뭐 멀쩡한 곳이 없어. 전부 지도자가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있거든. 러시아는 푸틴이 벌써 18년째 해먹고 있잖아. 얼마 전에 대통령 또 당선돼가지고 24년까지 해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러시아 헌법상 대통령은 3번 연달아서 못하게만 되어 있거든. 2번 하고 1번 쉬고 그 다음 또 2번 하고, 이런 건 괜찮아. 그래서 푸틴이 자기가 재선까지 연임을 하고
중간에 자기 꼬붕이었던 총리를 대통령에 앉힌 다음에 자기는 다시 총리가 돼.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지가 또 대통령이 돼서 재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지. 일종의 얍삽인데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가 벌써 6년째 총리직을 해먹고 있어. 근데 일본은 이회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의 총리를 겸하는 내각제 국가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당선된 당의 총재, 즉 우리말로 당대표가 총리, 가장 높은 자리를 해먹는 그런 구조라. 원래 아베가 속한 일본 자민당의 방침에 따르면 당 총재직은 연속 2차례 총 6년까지만 맡을 수 있었어. 그래서 2012년에 당선된 아베는 6년째인 2018년, 즉 올해까지만 총리를 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최근에 연속 3번 9년까지 총재를 맡을 수 있도록 일본 자민당의 방침이 바뀌면서 아베가 2021년까지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된 거야. 아베는 집권 기간 동안 헌법을 바꿔서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 이러니까 욕먹지. 그런데 이번에 큰 스캔들이 하나 터져가지고 2021년까지 장기 집권을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 그러니까 처벌 받는 거야. 그리고 북한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김일성, 김정은 몇 년째냐 이거 3대가 70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만큼은 아시아 원탑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 탄핵도 성공시켰고 진짜 이거는 국뽕 가져도 된다. 아니 아무튼 뭐 남의 나라 일에 가타부타 말을 얹기도 좀 그렇지만 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딱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 말이야. 그리고 거의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는 거. 시진핑 주석님 잘 생각하세요. 야, 깐풍기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것도 맛있네. 칭따오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맥주 중에서 칭따오 제일 좋아하거든. 넌 뭐 좋아해? 응? 아니 댓글로 적어줘봐. 아 나의 사랑 칭따오 진짜 개맛있어.